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자, 오늘은 조종자 필기 영역 23년도 A형 보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기준 중에 틀린 거 물어봤네요. 4번의 무인 비행장치 보시면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만으로 비행하는 비행장치라 되어 있죠. 무인 비행장치는 원격 조종 그리고 스스로 비행되는 비행체를 무인 비행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 초경량 비행장치에 기체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것은 물어봤네요. 비사업용의 최대 이륙 중량 2kg인 무인 멀티콥터. 무인 멀티콥터는 최대 이륙 중량 2kg 이하 기체는 신고 안 해도 되죠. 그래서 2번. 안전성 인증 예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지방항공청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지방항공청장, TS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국토부 장관 이 세 가지 업무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전성 인증 예외 대상으로는 지방항공청장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고르세요 라고 돼 있죠. 자, 4번 보시면 길이 8m 딱 보면은 정답을 골라야겠죠. 무인 비행선은 12kg, 자체 중량 12kg 그리고 길이 7m 이하 기체는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가능한데 둘 중 하나라도 오버를 하면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비관제 공역에 속하는 공역은 F하고 G가 비관제죠. 그래서 정답 4번. 조종자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모든 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힌트를 잡아야 됩니다. 25kg 이하 기체는 드론 공원 같은 데서는 특히 비행 승인 없이도 비행 가능하죠. 잘못된 거는 3번. 항공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네요. 보험가입 신고서에는 기타 운용 인력에 대한 주소와 성명을 포함해야 된다. 여기서 기타 운용 인력은 드론으로 따지면 우리가 드론을 비행해서 뭐 방제를 한다고 치면 방제할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전선줄 부딪히는 사고랑 나뭇가지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사고거든요. 부딪히기 전에 깃발 들어주는 사람, 그게 기타 운용 인력이에요. 우리 주차할 때 주차하기 조금 힘들 때 친구나 이제 가족들 조수석에 타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주차 잠깐 봐달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보험에 가입하진 않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사용사업 등록 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지 않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네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을 시작을 안 했는데 기체에 관련된 보험을 굳이 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는 가입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업이 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드론에 대한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착륙장 설치 허가 신청. 이착륙장을 설치를 할 때 나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 규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착륙장에 규격에 맞춰서 설치를 했다. 그리고 그 땅이 내 거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을 해줘야 되고요. 설치 공사를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사고조사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국토부 장관이 청문을 통해 청문은 이착륙장 허가 취소나 사업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이착륙장 허가 취소 요 경우를 빼고는 청문하는 거 아닙니다. 처벌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주류 나오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착륙장은 다른 거겠네요. 처벌 금액이 가장 큰 거를 고르세요. 말소 신고를 하지 않았고 3차 이상 위반한 경우는 30만 원.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에 1차는 200, 신고번호 표시하지 않고 3차는 100, 시정조치 명령 1차는 250. 정답은 4번. 모터가 고장났을 때 기체 반응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옥토코프터 모터가 고장날 경우 제자리 호버링 가능하죠? 바로 정답 나왔네요. 프로펠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는 프로펠러의 단위 여기 적혀져 있는 건 인치로 적혀 있고요. 프로펠러에서 피치는 가상의 유체 내에서 프로펠러가 이루어졌을 때 모터 회전수가 아니라 실제로 회전했었을 때 그 모터의 회전수를 말합니다. 모터 회전수가 아니라 그 전진한 거리를 말합니다. 모터의 회전수를 얘기하려면 KV를 얘기를 해야겠죠.
모터의 재질이 우드인 경우 플라스틱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며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 플라스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강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우드는 조금 더 싸겠죠. 물론 경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빠른 속도의 비행을 목적으로 하는 무인 멀티콥터의 경우 고피치 프로펠러 사용하는 거 효율이 좋다. 고고 저저 고속 비행은 고피치, 저속 비행은 저피치 프로펠러가 효율이 좋습니다. 리포 배터리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 취급사항 옳은 거 물어봤네요. 폐기할 때는 소금물에 담가서 방전시킨다. 바로 나왔네요. 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여러 기체들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산소는 다른 기체들에 비해 가벼워서 높은 고도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소는 비교적 낮은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무겁거든요. 다른 기체들보다 무거워서 주로 좀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공기 밀도가 적어졌을 때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공기 밀도가 적어졌다는 것은 여기 그 우리 항공기 일반 어디 다른 나라 갈 때 타고 가는 비행기 생각해 보면은 공기를 엔진이 빨아들인 다음에 내보내면서 앞으로 나간단 말이죠. 위로 뜨는 거고. 근데 밀도가 적어졌다는 말은 이 공기 들어가는 양이 적어진다. 즉 나가는 양도 적어진다. 그래서 추진력이 감소하겠죠. 근데 2번 보면 추력이 증가한다 돼 있죠. 정답은 아닌 거니까 2번. DC하고 BLDC 모터 차이점 설명으로 옳은 것은 BLDC, 브러시리스 DC는 변속기가 필요하다. 바로 나왔네요. 20번 베르누이 정리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베르누이는 전정동 그리고 니은 이응 이거 이코르표 같다라는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옳은 건 3번. 항공정보와 공역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거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여기 이착륙장하고 비행장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그래서 틀린 건 4번입니다. 관제탑은 9.3km 이내고요. 비행금지구역 틀린 거를 고르세요. 울산이 아니라 울진이죠. 이런 문제는 사실 맞추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됩니다. A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속적인 단어를 몰라서 이제 틀리실 수는 있긴 한데 영속적인이 영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영구적인. 그래서 영구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담은 간행물이다. 맞는 말이죠. 노탐의 발행 기간 중 옳은 것은 제한하고자 하는 그 고객을 제한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전에는 해줘야 되고요. 유효 기간은 그 발행을 했었을 때 유효 기간은 3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멀티콥터 조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헥사콥터는 피치가 CW 4개, CCW 2개 짝이 안 맞죠? CW하고 CCW 개수는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개수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건 4번. 태풍의 눈에서 부는 바람의 속도. 태풍의 눈은 5m/s 이하의 미풍이 부는 그나마 태풍에서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 폐년상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를 고르세요. 물어봤네요. 우리나라 서해 지역에서 흔히 나타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동쪽 지역에서 동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백산맥 있는 쪽 보면은 동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차갑고 동해 바다가 있잖아요. 차갑고 습한 기단이 올라가다가 태백산맥이 너무 높으니까 비를 다 쏟아내고 이렇게 넘어가서 따뜻하고 건조한 기단이 돼요. 그래서 동해 지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온은 해양성 열대이며 폭염을 가져온다. 북태평양 기단 골라주시면 되고요. 열대에서 만약에 장마에 대한 내용 나왔으면 오후측구에 고르시면 되는데 없죠. 그래서 북태평양. 상공의 풍향과 전선이 뻗쳐있는 방향이 평행을 이루고 있을 때 형성되며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전선. 정체전선, 러시아워, 정체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름의 형성에 관한 내용이다. 설명 중 틀린 거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름은 공기가 상승해서 단열 증발에 의해 포화에 이르러 수증기가 은결 또는 빈결됨에 따라 형성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틀릴 수 있어요. 단열 냉각 현상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게 구름이기 때문에 하층운부터 상층운의 고도로 수직으로 발달하는 말 있죠. 그러면은
수지군 골라주시면 되고요. 구름의 종류다. 틀린 내용은 저군. 저거는 CE가 아니라 CU입니다. CU. 지면에 접해 있는 공기층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가 되면 안개가 발생하는데 냉각에 의해 형성된 안개가 아닌 거 물어봤네요. 복사, 이류, 활승, 냉각에 의해 형성된 안개 맞고요. 전선 안개는 증발에 의해 형성된 안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교재에 보면은 바로 나와 있죠. 뇌우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세 가지 조건에 틀린 것은 뇌우, 구름이죠. 구름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아야겠죠. 뇌우 발달 과정에서 성숙 단계의 하강기류는 여기 10분에서 15분 안으로 최대로 유출되고 발산된다. 이 내용 보면은 바로 다운버스트 골라주시면 되고요. 마이크로버스트에서 맞는 것은 여름철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지 않는다. 이 내용 같이 짝지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착빙은 무엇인가? 얼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물이나 습한 공기가 있어야 하며 팽창 증발 등으로 영하 이하로 냉각되어야 한다.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건 구조 착빙과 유도 착빙이죠. 요거는 저희 교재 보면은 그대로 내용 있는 거를 이제 빼서 여기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교재만 잘 보셔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유도 착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유도 착빙은 그 항공기 보면은 이렇게 엔진 있었을 때 공기 이 들어가는 부분 여기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기 그리고 공기 나가는 여기 부분에 얼음이 끼는 것 착빙이니까 얼음이 끼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공기 흡입구 착빙은 엔진으로 들어가는 동력을 공기를 차단시키는데 동력이 감소하겠죠. 틀린 건 4번. 해무가 발생하는 기상 조건. 해무는 바다 안개예요. 바람이 불면은 안개가 생길 일이 없죠. 자, 여기까지가 A형이었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B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자, 오늘은 23년도 B형 문제풀이 해볼게요. 무인 비행장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헬리콥터는 농업용으로서 농약 살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돼 있죠. 멀티콥터 이전에 헬리콥터로 농약을 제일 많이 뿌렸었고요. 지금도 쓰는 데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2번. 변경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보관하는 사무실의 이전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죠.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용도, 그 다음에 개명, 성명, 명칭 또는 주소 바뀐 경우, 그리고 보관 장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변경신고해야 돼요. 옳지 않은 거는 3번. 변경신고 말소시효 기간으로 옳은 것은 30일, 15일. 안전성 인증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최대 이륙 중량이 12kg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무인비행선이라고 돼 있는데 무인비행선은 최대 이륙 중량으로 무게 기준을 따지지 않고 자체 중량으로 따지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몇 %인지에 따라서 효력 정지를 며칠을 줄 것이고 혹은 취소를 줄 것이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0.09%는 180일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전문교육기관 지정사항 중 옳지 않은 거는 물어봤는데 이건 틀릴 수 있어요. 뭐가 틀렸냐면 강의실 그리고 사무실이 둘 다 있어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2번. 비행승인 담당 기관이 부산지방항공청이 아닌 거. 이거는 특별하게 잘 보라고 제가 강의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전라북도는 서울에서 관리하고 전라남도는 부산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공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통제공역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비행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이다.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통제라는 말이 나오면 금지 제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옳은 것은 1번이 되겠고요. 자, 9번. 사고를 일으킨 후 보고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보고사항 6가지가 있죠. 거기에 사고 후에 어떤 식으로 조치했는지는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기체 신고 번호, 어떤 기체가 사고가 났고 그 기체로 인해서 사상자는 몇 명이 났는지 그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보고를 해주면 되는데 후조치 사항은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사고는요, 이륙부터 착륙 사이에 일어난 사고들을 말하는 건데 이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는 점검을 하던 도중에 일어난 사고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로 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시 통보 의무자가 통보에 대한 기간으로 옳은 것은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죠.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다른 처벌 기준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군요. 사고 대비 장착 위반, 장비 장착 위반, 안전한 비행을 위반한 그런 것들인데 3차 이상 위반한 경우네요. 이거는 100만 원이고요. 조종자 준수 사항 2차는 225, 특별 비행 승인 없이 야간 비행은 100, 신고 번호 허위 표시의 3차는 100. 정답은 2번. 다른 하나니까.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기준이 틀린 거 물어봤네요. 이 비행 제한 공역이라는 단어 보시면요, 바로 그 짝지어 가지고 외워 주실 게 하나가 있는데 비행 제한 공역은 300이 아니라 500입니다. 500. 이것도 지금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좀 신설이 된 내용이라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 무인 멀티콥터 형식에 따른 명칭으로 옳은 것은 프로펠러 6개의 멀티콥터 핵사. 이거 바로 나왔군요. 멀티콥터의 주로 사용 배터리는 알카라인 배터리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이거는 건전지예요. 건전지. 그래서 정답 2번. 유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네요. 마찰은 저항을 초래한다. 바로 나왔군요. 점성은 움직일 때 겪게 되는 저항이 아니라 그냥 안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죠. 일반적인 공기의 경우 점성을 가지지 않는다? 아니죠. 공기도 흐르는 유체이기 때문에 점성을 가집니다. 마찰은 유체가 흐르지 않으려는 성질이다. 이게 점성이고요. 정답은 3번. 대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기압은 위치에 따라 변화하며 온도에 따른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 온도에 따라서도 한랭 고기압, 온난 고기압, 저기압 다 다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2번. 온도에 따른 변화 생깁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공역과 항공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위험구역은 항시 특별한 주의 경계 식별이 필요한 공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험이란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없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인데요. 경계구역이란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이다. 오케이, 이건 오케이. 군작전은 군사작전 들어가 있고 훈련은 훈련 들어가 있죠. 그래서 3번, 4번도 맞고요. 1번도 맞습니다. 제가 교재에 관련해서 설명을 했었을 때 경계구역만 따로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위험구역, 나머지 것들은 이 위험, 군작전, 훈련 이런 식으로 특정 단어가 이 문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1 뉴티컬 마일은 몇 킬로미터냐? 1.852km고요. 항공고시보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거는 제가 A형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송수신 장치의 설명이다. 틀린 거를 고르세요 라고 돼 있는데 송수신 장치는 용도와 채널은 한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어 있다. 채널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전파 생각해 보면 돼요. 전파가 여러 가지여야지 서로 전파가 안 겹치겠죠. 그래야 드론들도 원활하게 날 수 있을 것이고. 비상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고르세요. 복귀 버튼을 사용할 경우 복귀 버튼을 누르면 되돌아오는데 회피 기능이 있다. 이거 잘못했죠. 회피 기능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물 유무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피 기능이 있다 해도 확인은 해야 돼요. 장애물 유무는. 틀린 거는 1번. 비행 전 안전성 점검에서 세부 점검 내용들 중 잘못된 거를 고르세요 라고 돼 있는데 스로틀 조작 시 작동 상태 정상 유무 확인이라고 돼 있죠. 스로틀은요, 우리가 비행 전이잖아요. 아직 비행을 안 했죠. 이거는 비행 후 점검입니다. 스로틀은 이제 기체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키죠. 그래서 3번. 페일세이프 기능의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고르세요. 페일세이프 기능은 채널의 변이값을 입력해두고 전파 온신에 대한 노 컨트롤
배터리 이상 등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fail safe 설정 값으로 초기화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여기 바로 그대로 정의가 나와 있네요. 옳은 내용은 1번. 토크에 대한 반작용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는 회전의 결과 오른쪽으로 반작용 힘이 생긴다. 반작용이라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그 반대 방향에는 왼쪽으로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바람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불균형 골라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런 문제 나왔었을 때 태양 복사의 불균형이 1번이고 정답으로 2번 없으면은 이 태양 복사의 불균형이 없으면은 기압 경도력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산사면이 햇빛을 받아 온도가 상승할 때 산사면을 타고 올라가는 바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산사면이 햇빛을 받았다. 정상은 뜨거울 것이고 골짜기는 차가울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골짜기에서 바람이 불 테니까 곡풍이겠네요. 대한민국 부근에 위치해서 영향을 미치는 기단 중 해당하지 않는 기단은 남태평양. 북태평양은 있어도 남태평양 없습니다. 우리나라 영향을 끼치는 기단은. 기온은 대륙성의 열대이며 봄과 가을 따뜻하고 건조한 일기 양쯔강 기단 중국에서 오는 기단이죠. 봄, 가을 대륙만 봐도 이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조약돌을 배열해 놓은 것 같은 이 조약돌에 대한 내용 보면은 제가 이거는 짝지어가지고 권저군 CC 외워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교재에서. 권저군. 그래서 정답은 2번. 구름의 종류이다. 연결 중 틀린 내용은 저구는 C6고요. C2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빈칸에 들어간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난류는 불등균한 가열과 수목 건물에 의해서 회전 기류와 난류는 시간 공간적으로 여러 규모의 것이 있는데 지상에는 난류가 스콜이나 돌풍 등에서 나타난다. 요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빼와서 여기에 빈칸만 뺀 겁니다. 올바른 것은 1번. 이건 교재 보면은 바로 풀 수 있어요. 빈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번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천둥, 뇌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겠네요. 자, 봅시다. 뭐는 무엇이 동반된 폭풍우 현상인데 뭐는 번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뇌우는 천둥이 동반된 폭풍우 현상이며 천둥은 번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1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착빙. 맑은 착빙과 거친 착빙의 결합, 바로 혼합 착빙. 서리 착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항공기 표면에 부착된 서리는 항공기 표면을 거칠게 하고 항력을 증가시켜 양력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양력을 약하게 만들어서 기체를 떠오르지 못하게 하죠. 방해를 하죠. 틀린 건 3번. 다음 설명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엔진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공기흡입구. 바로 요거 보자마자 유도 착빙 골라주시면 됩니다. 항공기 엔진에 대한 설명이죠. 항공기 엔진은 공기가 들어갔다가 공기가 나오면서 발생되는 그 착빙이 생기니까 그걸 유도 착빙이라 했죠. 황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한민국은 6월에서 8월에 자주 나타난다. 6월, 8월이면 거의 여름 시즌이죠. 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단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틀릴 수 있어요. 조금 어렵게 이제 출제가 된 부분인데 수분 단열 변화 파트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쭉 보시면 온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그래서 정답은 4번. 옳지 않은 거는 이제 38번에서 4번이 되겠네요. 평균 해수면 높이에서의 기압값으로 오른 것은 29.92 INH지. 이거는 그냥 정답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저기압의 발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상층 대기에서 수평 수렴에 의한 공기의 수렴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저기압이잖아요. 저기압은 공기가 모였다가 상승 발산이 일어나죠. 상층 대기에서는
발산이 일어납니다. 수렴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 여기까지가 23년도 B형이었고요. 다음에는 C형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자, 오늘은 23년도 C형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동력 비행 장치의 연료 제매 무게로 오른 것은 115kg 이하죠. 이거 150kg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동력은 115kg 이하예요. 멀티콥터의 자세 제어 센서는 자이로죠.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배포하는 공고문은 노탐, 바로 짝지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기체신고는 누구한테 등록하는가? TS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만약에 교통부 장관, 국토부죠.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있으면 요거 정답 체크하시면 되는데 항공과죠. 잘못됐죠. 멀티콥터 열이 많이 발생할 때는 중량이 많을 때. 초경량 비행 장치가 사용되는 배터리가 아닌 것은 4번이네요. 4번. 지금 1번부터 3번까지는 뭐냐면 이제 1번이 니켈 수소, 그다음에 리튬 폴리머 제일 많이 쓰는 애, 그다음에 이게 카드뮴, 니켈 카드뮴이에요. 니켈 카드뮴. 이 세 개는 쓰기는 씁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리튬 폴리머 많이 쓰고요. 배터리가 아닌 거 골랐으니까 얘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중에 항공기가 아닌 것은 우주선. 우주선하고 미사일이 추가되면요, 그거는 항공기가 아니라 비행체라고 합니다. 비행체. 그래서 아닌 거는 2번. 기상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대기권은 얻은 것인가? 대륙권이죠. 제일 밑에 대륙권. 멀티콥터 자격시험 응시자격 연령은 만 14세고요. 비행하위 적합한 지역은 장애물이 없고 평평한 곳. 태풍이 세력이 약해질 때 무엇을 변하는가? 세력이 약해지든 강해지든 뭐 하든 상관없이 이거는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이거 잘못됐네요. 저기압입니다. 태풍은 그냥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자, 기체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으로 옳은 것은 양중추항.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형의 이제 13번 볼게요. 섭씨 영도는 화씨 몇 도냐라고 물어봤죠. 정답은 2번 32도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게 그 푸는 방식이 있어요. 화씨는요 1.8 곱하기 섭씨 더하기 32를 하면 나오는데 섭씨가 0도니까 값은 32가 나오죠. 이거 계산해서 푸시면 됩니다. 비행전 점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조조종기 점검. 뭐 점검하면 좋긴 한데 보조종기의 점검이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행전 점검 사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주소 변경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30일 이내. 변경이잖아요. 변경 신고는 30일 이내입니다. 운용 가능 시간으로 올바른 것은 초경량 비행 장치는 일출부터 일몰 사이까지 비행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특별 비행 승인 받아야 돼요. 약물 복용 판단을 위한 옳지 않은 방법, 유관 검사. 유관 검사는 말이 안 되죠. 초경량 비행 장치가 아닌 것은 없는 동력 패러글라이더 둘 다 맞고요. 낙하산유 맞고요. 초급 활공기는 아니에요. 인력 활공기는 말이 돼요. 인력 활공기는 행글라이더하고 패러글라이더를 합쳐서 인력 활공기를 하는데 얘는 초경량 비행 장치가 맞지만 초급 활공기는 초경량 비행 장치가 아닙니다. 뇌우와 함께 발생하는 기상 현상은 번개. 프로펠러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펠러가 중력을 발생시키지는 않겠죠.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항공철도 사고조사 위원회. 통제 공역으로 옳은 것은 비행 제한 구역. 통제는 비행 금지 구역, 초경량 비행 장치 제한 구역, 비행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과태료로 옳은 것은 150이 되겠군요. 비행 시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비행 시정에는 바람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무인 비행 장치의 동력 장치로 적합한 것은
사실 뭐 쓸 수 있다면 뭐 굳이 쓸 수는 있는데 엔진들도 전기 모터를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적합한 거는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비행 상황별 조종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고도 하강 시 스로틀을 내린다. 바로 정답 있군요. 정답 3번. 초여름 해양성 기단으로 불연속 장마 나왔죠. 오호츠크 골라주시면 되고요. 관제 공역으로 옳은 것은 A등급. F하고 G는 B관제고요. I등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2번. 초경량 비행장치 사업 범위가 아닌 것은 야간 정찰. 야간 정찰은 특별 비행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이제 야간 비행인데, 야간 정찰은 애초에 그 조종자 준수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야간 비행은 원래는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범위는 아니에요. 비행 전 점검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스로틀 상승 비행. 비행 전이죠. 스로틀 상승 비행은 비행 후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2번. 리튬 폴리머 배터리 취급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셀 차이가 날 경우 수리해서 사용한다. 셀 차이, 셀은 수리나 교체가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GPS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먼저 조치할 사항은 큰 소리로 알린다. 뭐든지 간에 비상 상황은요, 무조건 큰 소리로 알리는 게 먼저예요. 말소 신고는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는가? 15일. 조종기 관리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 1회. 요거는 하면 좋은데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2번. 멀티콥터 무게 중심은 당연히 기체의 중심이 있겠죠. 노탐의 유효 기간은 3개월이고요. 멀티콥터 착륙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경사진 평평한 곳. 경사진데 착륙을 해버리면은 멀티콥터가 착륙하다가 일로 기울어지면서 모터가 이제 부딪힐 수 있겠죠. 옳지 않은 것은 4번. 우리나라에서 운영하지 않는 공역은 F. 착빙의 종류가 아닌 거. 맑은 거친 서리. 이슬 착빙이 아니라 혼합 착빙이 나와야 맞겠죠. 착빙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슬 착빙. 비행 모드가 아닌 것은 고도 제한 모드는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150m 이상으로 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정을 하는 설정 옵션 값이지 고도 제한 모드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C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D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자, 오늘은 23년도 D형 한번 풀이해 볼게요. 일정 고도에서 등속 수평 비행의 조건은 양중 추항이 서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인 동력 비행장치 모드 2에 수직 하강을 하기 위한 올바른 설명은 왼쪽 조종관을 내린다. 스로틀을 내리면 되겠죠? 정답은 2번. 무인항공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에서 공식용어로 사용하는 무인항공기 용어는 알파스. 정확하게는 알파스가 대형 항공기, 대형 무인항공기 이제 지칭하는 용어인데, 드론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지 이제 정식 용어는 아니고요. UAV는 정식 용어 중에 많이 쓰는 거긴 한데 아이카오에서 지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착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양력과 무게를 증가시킨다. 양력을 증가시키진 않죠. 착빙. 얼음이 붙었다라는 얘기인데 얼음이 붙었을 때 양력, 위로 떠오르는 힘이 증가하진 않겠죠. 틀린 거는 1번. 주의 공역이 아닌 것은 훈련 위험 경계. 요거는 주의 공역이 맞는데 제한, 금지라는 단어 들어가면은 통제 공역이라 했죠. 일마력은 75kg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소유 신고, 장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는 계류식. 계류식은 이제 끈을 매달고 쓰는 비행 장치를 말합니다. 얘는 안 해도 돼요. 초경량 비행,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 중에서 초여름 해양선의 장마는 오호츠크의 기단이고요. 비행계획 승인 신청 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동승자의 자격 소지. 동승자, 조수석에 탄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겠죠. 조종자는 당연히 자격 소지를 해야겠지만 동승자는 필요 없죠. 해수면 표준 온도와 표준 기압은 15도에 29.92 INH지고요.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가능 지역은 UA입니다. 표준 대기 상태에서 해수면 상공 1000피트당 기온은 몇 도씩 감소하느냐? 표준 대기 상태에서 해수면 상공 1000피트당 기온은
2도씩 떨어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수면 표준 온도가 20도다 했는데 1000피트 올라갔다. 몇 도냐? 그럼 18도 골라주시면 됩니다. 태풍의 세력이 약성돼서 소멸되기 전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토크 작용과 관련된 뉴턴. 토크라는 것은 회전하면서 꺾어 나가는 힘인데 이 과정에서 반대 방향으로 적용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얘가 작용되는 힘, 그리고 그에 반발하는 힘, 반작용의 힘.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토크 작용과 그 관련된 뉴턴의 법칙이고요. 비행 허가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공역이 2개 이상 겹칠 때는 둘 다 받아야 돼요. 우선하는 기관 따위 없습니다. 둘 다 받으셔야 되고요. 운영 시 범칙금으로 가장 높은 거 물어봤는데 이 범칙금 물어봤었을 때 만약에 이 내용을 다 외우지 못하시겠다 하시면은 안전성 인증 검사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대체적으로는 그게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세를 잡기 위해 브러쉬 리스 모터의 속도를 조정하는 장치, 브러쉬 리스 모터 ESC 변속기가 속도를 잡아주죠. 모멘토의 값이 받은 각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점은 공력 중심입니다. 공력 중심은 공기력 중심과 같은 말이고요. 압력 중심은 공기력의 합력점입니다. 합력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틀리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모멘토의 받은 각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점은 공력 중심이고요. 압력 중심은 공기력의 합력점입니다. 비행 정보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영공 통과료 징수를 위해서 경계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 구역을 설정을 하는 이유는 공공 목적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통과료 징수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돼요. 기압 고도란 무엇을 말하는가? 2번에 그대로 기압 고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태풍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열대성 저기압,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 고르면 된다 했죠. 멀티콥터 착륙 지점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경사진 곳은 착륙하면은 착륙할 때 바로 이게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모터가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은 4번. 6,000피트 이하 발생하는 구름의 종류는 층운이 있고요. 고층 저군 건축운은 6,000피트 더 위에서 발생합니다. 해풍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에 있었을 때 낮에는 상대적으로 육지가 뜨겁고 바다가 좀 차갑죠. 그래서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데 바닷바람이니까 해풍이에요. 그래서 낮에 해상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 맞겠고요. 안개 설명 중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해안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안개는 이류 안개입니다. 이렇게 특정 단어만 딱 보고 골라내시면 돼요.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비행 경로와 고도, 경력, 조종자의 자격 소지 유무, 비행 장치의 재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비행 가능한 지역은 어느 것인가? 장애물이 없고 안전한 곳. 바로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맞추라고 내는 문제죠. 이거는 틀릴 수 있어요. 블레이드 종횡비 비율이 커지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건데 종횡비의 비율이 커진다라는 거는 날개가 이렇게 길고 가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항비는 양력과 항력의 비라는 건데 양력이 커지면 당연히 이 전체 값이 커지게 되겠죠. 항력이 커지면 전체 값이 작아지게 되고 종횡비의 비율이 커져서 날개가 가늘어지게 되면은 항력은 줄어들고 양력은 커져요. 양력은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값이 커지고 양력은 위로 올라가는 힘이니까 양력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는 실제로 날개가 길고 가느다란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 양항비가 커진다가 맞는 말이고요. 영양력 받은각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영양력 받은각이라는 것은 양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의 받은각을 말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진고도가 지시고도보다 낮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고도는요. 일단 기압을 읽어서 고도를 표시를 하게 되는데 온도가 추우면요. 평소에 만 피트 올라갔었을 때 평소에 만 피트라고 정상적으로 이제 찍힌다고 한다면 추울 때는 기압이 높으니까 9,000 피트만 올라가도 만 피트로 표시될 수도 있어요. 기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평소에 만 피트 기압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압이 높아 추울 때는 그래가지고 9,000피트일 때 만 피트의 기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도계에 표시되는 온도는 만 피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시 고도는 만 피트로 되는데 진짜 실제 고도는 이제 9,000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고도가 지시 고도보다 낮을 때는 추울 때가 되겠습니다. 고도계 지시에서 온도의 영향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온도보다 추운 지역에서 항공기는 고도계 지시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이거는 아까 전 문제하고 이제 해설은 똑같습니다. 단지 조금 꼬아서 낸 것뿐이에요. 비행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스로틀 상승은 비행 후 점검이죠. 스로틀을 상승한다는 것은 기체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잘 본다라는 거니까. 비행 전 점검 사항 물어봤습니다. 아닌 것은 3번. 멀티콥터 조종기 테스트 중 올바른 것은 이거는 그대로 요거 정답 외워주세요. 기체와 30m 떨어져서 레인지 모드로 테스트한다. 표준서에 실제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항공장애등 설치 기준은 500피트 AGL. 500피트 AGL은 미터로 환산하면은 150m고 기체는 150m 이상 날 수가 없죠. 항공장애등 설치 기준은 500피트 AGL입니다. 브러쉬 모터와 브러쉬 리스 모터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브러쉬 모터는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잘못됐죠? 정답은 4번. 브러쉬 모터는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마모와 그 저항이 너무 커서 영구적으로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멀티콥터의 기체를 내리려면 스로틀을 내린다. 바로 정답이네요. 비행 중 조작 불능 시 먼저 할 일은 소리를 크게 져서 알린다. 비상 상황 시는 무조건 소리를 크게 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비행금지 구역 38번. 비행금지 구역, 제한 구역, 위험 구역의 설정을 공역을 제공하는 것은 이거는 노탐인데 잘못돼 있어요. 이거 노탐입니다. 노탐. 38번에 1번 노탐. 북반구의 고기압 방향으로 오른 것은 물어봤는데 북반구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발산하고 수렴하고 하강 기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초경량 비행장치 주소 변경 신고 기한은 30일. 변경 신고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23년도 D형이었고요. 우리는 E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한국입니다. 자, 오늘은 23년도 E형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받음각이 변하더라도 모멘트 개수값이 변하지 않는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하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공력 중심입니다. 공력 중심은 다른 말로 공기력 중심이라고 하고요. 이게 비슷한 말로 압력 중심은 공기력의 합력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합력점. 이거 헷갈려가지고 틀리지 않기를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모멘트 개수값이 변하지 않는 점은 공력 중심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초경량 비행장치에 사용하는 배터리가 아닌 것은 물어봤는데 리튬 폴리머, 리튬 카드뮴,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있네요. 얘는 없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 그 다음에 동력 장치로 적합한 것은 사실 여기 있는 거 쓸 수 있긴 한데 전기 모터를 제일 많이 쓰긴 해요. 효율적이고 깔끔하고 해서 제일 많이 씁니다. 사고 발생 시 조사하는 기관은 철도항공사고조사위원회 골라주시면 되고요. 지면에서 약 11km까지이며 대류가 발생해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대류권, 대류는 대류권. 그리고 기상현상 보시고 대류하고 기상현상 같이 있으면 대류권 골라주시면 되고 대류만 있으면 중간권 골라주시면 됩니다. 멀티콥터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사실 다 구성요소는 맞아요. 근데 4번 GPS는요. 에티모드라는 게 있어요. 에티모드는 뭐냐면
AT 모드는 이제 그 GPS를 완전히 꺼버리는 모드인데 GPS를 꺼도 비행은 가능은 해요. 단 위치를 좀 못 잡아줄 뿐. GPS는 그래서 꼭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정답은 4번. 7번. 배터리 미사용 시 보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관 온도는 상관없다? 말이 안 되죠? 논평을 실시하는 목적은 문제점을 발굴해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맞고요. 이 논평 관련된 문제 나오면 이런 거 골라주시면 돼요. 발전을 도모하기, 문제점 발굴 이런 것들.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1차 과태료는 150입니다. 지금 조종자 준수사항 1차는 150으로 바뀌었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종류가 아닌 것은 초급 활공기. 인력 활공기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얘네들은 초경량 비행장치인데 초급 활공기는 아니에요.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닌 것은 평가 도입. 이거는 이제 맞추라고 되는 문제죠. 이 용어에서 님버스는 무엇인가 물어봤는데요. 님부스는 비구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냥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희 교재 기상 파트에서 그 구름 파트 가면은 있는데 이제 이 님버스란 뜻이 비구름이구나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기 흐름의 방향에 관계없이 모든 방향으로 적용한 압력으로 받는 것은 저압. 정압은 정적이다 할 때 정인데 그래서 정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든 흐름에 관계없이 방향으로 흐르는 압력은 정압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교재에서 벤투리관으로 설명이 들어가 있는 베르누이 원리 부분 보시면은 풀 수 있고요.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력은 무게에 비례하죠. 무거울수록 중력을 많이 받으니까 무게에 비례하고요. 프로펠러 이상 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진동입니다. 진동. 그래서 진동은 항상 잘 잡아줘야 돼요. 센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뇌우의 성숙 단계 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정란운이 움집한다. 요거는 성숙 단계는 아니고요. 뇌우가 이제 만들어지는 단계고 성숙은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제대로 발전을 하는 성장을 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죠. 익어가는 단계. 그래서 뇌우 떨어지려고 말라 하는 그 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조종자 리더십에 관해서 올바른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결정을 찾아내 수정한다. 오케이. 이런 거는 무조건 이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동력 비행장치의 연료 제외 무게는 115kg 이하. 150은 무인 비행장치의 무게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동력은 115. 해수면 온도가 20도인데 1000피트 해수 온도는 2도 떨어지니까 18도가 될 거고요. 1000피트 올라갈 때마다 2도씩 떨어지니까. 비행 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수신기를 끈다, 송신기를 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수신기를 끈다가 정답이에요. 수신기는요. 이제 받을 그 기체 신호를 받는 건데 기체에 있거든요. 이 기체는 배터리를 빼면은 수신기는 자동으로 꺼져요. 그래서 비행 후에 배터리 뽑으면은 자동으로 꺼지니까 후점 사항은 아닙니다. 투명하고 단단한 형태로 형성되는 착빙, 투명이니까 맑은 착빙 골라주시면 되고요. 시정장애물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강한 비. 안개가 발생하지 적합한 조건이 아닌 것은 난류가 존재한다는 건 바람이 분다라는 거기 때문에 안개는 바람이 없을 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4번. 멀티콥터의 비행 모드가 아닌 거 물어봤네요. 고도 제한 모드는요. 우리가 이제 150m 이상으로 비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하는 설정 값인데 설정 값일 뿐이지 고도 제한 모드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공기 밀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네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밀도는 감소하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공기가 이제 많이 퍼져나가니까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역표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비행기가 선회하는 경우 옆 미끄럼이 생기면 옆 미끄럼한 방향으로 롤링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요. 역표뇨 관련된 문제가 나섰었을 때
틀린 거 물어보면 이 옆 미끄럼이라는 단어 요거 보고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요거가 설명을 하게 되면 좀 대학교적인 그런 내용까지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요거 그대로 문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왕복 엔진의 윤활유 역할이 아닌 것은 방빙이라는 작용이고요. 안정된 대기 조건이 아닌 것은 정란형 구름은 구름이 이렇게 섞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섞여서 이렇게 뭉게뭉게 고름이 생긴다라는 거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는 이제 공기가 섞인다라는 거는 불안정하다. 이제 혼합된다. 불안정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정된 대기 조건은 아니에요. 떨림 현상이 발생됐었을 때 떨림, 진동은 당연히 프로펠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바른 조치사항은 나, 그리고 조임새와 볼트가 풀려 있으면 덜덜덜덜 떨리기 때문에 나, 다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마찰항력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며 점성의 크기와 표현의 매끄러운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마찰항력에 대한 정의가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회전액 비행 장치가 호버링 상태로부터 전진 비행으로 바뀌는 과도적인 상태는 요거는 전이 양력이라고 하고, 이거는 사실 우리 그 무인 헬리콥터 부분 보면은 사실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굳이 거기 헬리콥터 부분을 따로 공부하기보단 그냥 전이 양력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경량 비행 장치를 이용해서 비행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포함 사항이 아닌 것은 예상 소요 비행 시간. 요것도 조금 이제 항공기 관련돼서 초경량 비행 장치 중에 우리 일반 1인승 기체 있죠? 동력 비행 장치. 1인승 기체 115kg 이하 기체. 얘는 이제 사람이 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요것도 그거를 따로 보고 외우기보다는 예상 소요 비행 시간은 비행 계획 제출서에는 필요가 없구나라는 거 따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비관제 공역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관제 공역, 외 공역 바로 나왔죠? 정답 3번. 대기 오염 물질과 혼합돼서 나타나는 시정 장애물은 스모그고요. 장기 보관할 때 적절하지 않는 것은 완충해서 보관하면 안 되죠. 장기는 한 50% 정도만 충전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항공기가 아닌 것은 우주선. 우주선하고 미사일이 포함되면은 이거는 비행체라고 합니다. 항공기라고 하지 않아요. 비행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모터의 설명 중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DC 모터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맞네요. 정답은 3번. 등업선이 좁은 곳. 이거는요. 우리 산에 가면 그 산 같은 거 볼 때 이런 식으로 등고선이 있어요. 넓은 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좁은 데가 있단 말이죠. 이거 무슨 차이냐면 산이 완만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완만하면 이렇게 등고선이 넓고요. 좁은 곳은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부분이 등고선이 좁은 고건이거든요. 이 등압선도 마찬가지예요. 기압 차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안 나면은 등압선이 넓고요. 이렇게 등압선이 되게 넓고요. 만약에 기압차가 너무 커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사가 생겨버리면은 기압차를 봤었을 때 이렇게 생기면은 이렇게 좁은 구역이 나옵니다. 기압차가 세다라는 것은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분다는 얘기고요. 등압선이 좁은 곳은 그래서 강한 바람을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구름의 종류 중에 비가 내리게 하는 구름은 난층운이고요. 비행기 고도 상승에 따른 공기 밀도와 엔진 출력 관계를 설명한 것은 옳은 것은 공기 밀도가 감력하면 엔진 출력이 감소한다. 바로 정답으로 있군요. 이거는 우리 항공기 엔진 생각하면 되겠죠.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자, 이렇게 2형까지 살펴봤고요. A형부터 2형까지 꾸준히 계속 풀어보시면 제일 좋긴 해요. 사실 이 시험은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함정 문제도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23년도 조종자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들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